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객 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후 이틀을 연방행정부처와 기관의 휴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귀하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까지 대상으로 한 반이민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새로운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녹지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명 카레이서 가족 등 탑승객 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첫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항공기를 집어삼켰고 매캐한 연기는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시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스테이츠빌 공항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한 뒤 5마일 정도를 비행했는데 급격하게 왼쪽으로 선회하며 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착륙을 시도하던 도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명 카레이서 그레그 비플과 그의 가족이 탑승했었는데 일가족을 포함한 탑승자 7명 모두 숨졌습니다. 항공기는 이륙한 뒤 고도 2,000피트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약한 비가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상 조건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he FAA arrived about 12 o'clock today. They're taking over the scene. They're taking over the investigation. We have no information on any cause. 해당 공항에는 관제탑이 없어서 조종사들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직접 위치를 보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뉴햄프셔주의 한 주택가에서도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쯤 뉴햄프셔주 내슈아 공항 근처 주택단지에 조종사 1명이 탑승한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직후 조종사는 시민들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는 주택 지붕을 스친 뒤 전복됐지만 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국은 조종사가 사고 발생 전 이착륙 훈련을 위해 공항 주변을 선회 중이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자료만 수집돼서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 3.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고 직전 조사인 9월 3%도 밑도는 결과입니다.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물가 상승이 끝났다면서 미리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Inflation ha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 뜻에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And I talk about the economy all the time. We talk about monetary policy all the time. And I agree with him right now that there's lots of room for interest rates to go lower. 하지만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전문가 발언을 토대로 이번 발표가 왜곡된 결과일 수 있어서 금리 결정의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으로 11월 중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돼서 일부 자료만 수집됐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최대 세일 기간인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물가 통계 총책임자 자리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못 믿겠다면서 해고를 한 이후에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늘 발표를 반기면서 나스닥이 1.26% 오르는 등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후 이틀을 연방 행정부처와 기관의 휴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오는 24일과 26일 연방 행정부처 및 기관 직원들은 근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각 부처와 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나 국방 등 필요에 따라 일부 부서와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크리스마스 전후 하루 정도를 연방 공무원 휴무일로 지정한 적이 있지만 이틀을 모두 휴무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귀화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까지 대상으로 한 반이민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국은 내부 지침을 통해 2026년 회계연도 동안 매달 100에서 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례를 적발해 이민소송 담당 부서로 넘기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누적 시민권 박탈 사례는 120건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월별 목표를 정한 기획 단속이 귀화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위축을 줄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마리화나는 연방 통제물질법상 헤로인과 같은 1급에서 3급으로 하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이미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마약 규제 방식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열린 파워볼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은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는 파워볼 역사상 역대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다음 파워볼 추첨은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입니다. 네,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으로 학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교육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베이타운의 스털링 고등학교에서 과학 수업 도중 학생 2명 사이에 말다툼이 격화되며 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학생 1명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목격자들은 당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건 직후 학생들을 강당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캘리포니아 남부에 폭우와 산간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강한 비가 예상되며 LA와 벤츄라, 산타바바라 등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과 밸리 지역에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에서 4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침수와 산사태,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으며 크리스마스 이후 추가 폭풍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LA시청 앞 그랜드파크에서 LA 유태계 커뮤니티가 주최한 LA 한우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우카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자유와 빛의 회복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종교 축제이며 이번 행사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처음으로 공식 초청됐습니다. 앞서 지난 3일 LA 한인회와 이스라엘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공공안전 심포지엄 현장에는 시위대가 난입해 폭력과 기물 파손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한 LA 한인회 회장은 어떤 형태의 증오 범죄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인 사회와 유대인 사회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대인을 겨냥한 폭력과 위협이 잇따르면서 행사 현장에는 다수의 경찰과 보안관이 배치돼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됐습니다. 맨하튼 뉴욕 한인회관에 K푸드 미니 전시관이 설치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프레드 정 플루튼 시장이 138년 시 역사상 최초로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플루튼 시의회는 찬성 3표와 반대 1표로 정 시장을 차기 시장으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정 시장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직을 맡게 됐으며 한 명의 시의원이 시장을 4차례 맡은 것은 처음입니다. 폰테나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되어온 수완밋이 업주들에게 폐업을 통보했습니다. 총 70곳의 업주 중 24곳이 한인인 수완밋은 소유주가 바뀌면서 내년 1월 19일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업주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 K푸드 미니 전시관이 설치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미주본부는 K푸드 홍보를 위해 한인회관 6층에 무료로 전시관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몬드 한인회가 오는 토요일 한인의 밤을 개최합니다. 뷰라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9명의 장학생에게 각각 $1,000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탤런트 경연대회와 노래자랑, 그리고 경품 추첨 순서도 있다며 한인들이 많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귀넷 셰리프를 사칭한 전화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유망됩니다. 수완이 경찰은 최근 자신들이 귀넷 셰리프국이라며 가족이 구치소에 수감돼 석방하기 위해 돈을 보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집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에 새로운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녹지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공원 환경을 점검하는 컨퍼런스에서는 지속적인 녹지 조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킹슬리와 사가가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지난 3월 비영리 단체 LA 네이버후드 랜드 트러스트가 시정부와 함께 매입한 부지로 이곳에 새로운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Spring of 2025, we successfully purchased this property. Now we are going to start fundraising and community engagement and planning. I expect that it will be about 3 years until a new park opens on this location. 약 10,000 스퀘어피트 정도의 작은 포켓 공원이지만 거주 인구에 비해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인타운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현재 공사가 한창인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 공원에 이어 또 하나의 주민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Really, most importantly, I think it just creates public space for people to gather, meet each other, be outside together, which in Koreatown there just really aren't very many public spaces like that. 지난달 열린 내러티브 체인지 공원 컨퍼런스에서는 LA 지역의 녹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LA 공원 평가 보고서에서는 한인타운과 사우스 LA 등이 가장 녹지 확충이 시급한 지역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Parts of the community like Koreatown where there are few parks and there's a large population, we need to increase that park acreage and the park programming and the amenities that are available in those parks to better serve the community. 전문가들은 녹지 문제는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시정부와 환경단체는 물론 한인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원화 대비 달러의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을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희성 기자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는 1,478.3원. 지난달 7일 1,450원을 넘긴 뒤 한 달 넘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라든지 이런 걸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삼성전자 등 7개 대기업과 환율 대응 간담회를 열었고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은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투자 영업이 너무 과열됐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시티은행 같은 외국계 은행이 해외 본사에서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외국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해서 투자 자금을 끌어올 계획입니다. 달러를 들여오는 정책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달러를 풀게 하는 조치도 나왔습니다. 은행들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일정 수준 이상 달러를 보유하도록 감독을 받는데 이걸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합니다. 감독을 의식해서 달러를 너무 과하게 갖고 있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우려도 있습니다. AI 레디가 거품이 깨진다면 빠른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가 있고 더 심한 원화의 약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우리가 외환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게 환율 안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핀란드 총리가 한국과 중국, 일본에 사과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핀란드 미인대회 우승자와 일부 극우 정치인들의 동양인 차별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이 커지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겁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사진입니다. 두 눈을 45도 각도로 잡아 올리는 모습.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SNS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올해 미스 핀란드에 뽑힌 22살 사라 자프체. 동양인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동작으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미스 핀란드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하고 2위 여성에게 왕관을 넘겨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치권에서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극우 정당의 정치인들이 눈찍기 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내가 자프체다라며 엄호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자프체 사진은 재미로 찍은 것으로 인종차별적인 의도가 없다거나 왕관 박탈은 지나치다며 억지 섞인 주장을 폈습니다. Tämä mitä te just teitte on säälittävintä ikinä ja tämä on oikeaa kiusaamista ja ilmaisuvapauden rajoittamista. Annetaan huumorin kukkia jatkossakin.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或者是这样的人，都是一种人，就是素质很低、没有见识、比较愚蠢的人。 결국 핀란드 총리가 한중일에 있는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의원의 SNS 게시물로 불쾌감을 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핀란드에서 인종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핀란드는 강경 우익 성향의 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어서 논란의 불씨는 잠재해 있습니다. SBS 김인표입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연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대통령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모범 사례로 꼽힌 보고에선 뒤늦게 오류가 발견돼 장관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생중계에서 지시했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탈모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보험료를 내면서도 당장 혜택을 못 받는 젊은 층의 소외감도 고려하자는 취지였습니다. 3년 전 대선 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업무보고를 지켜본 이들의 환영한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에 재정을 집중하란 반론도 쏟아졌고 복지부도 신중론을 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거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지 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생중계 업무보고에선 수입 콩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으로 콩 GPT란 별명을 얻은 식량정책관이 단연 눈길을 끌었는데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3,000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이 업무보고에 모범 사례로 꼽았고 차관 발탁설까지 뒤따랐습니다. AI처럼 정확한 수치를 바로 답하는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당시 답변에 오류가 있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올해 콩 생산량 답변 등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뒤늦게 밝힌 겁니다. 이런 화제와 논란에 전 정부 인사 망신 주기란 야권의 반발까지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 과정의 공개로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입니다. 내일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이어집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선 계엄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도 공원이나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이른바 소극적 저항을 했던 군인들의 징계위 회부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국방부는 2차 계엄 준비 가능성 등 당시의 행적을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12.3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령부의 유모 대령. 하지만 현장엔 안 갔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며 시간을 끈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전역을 앞둔 유 대령은 최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계엄과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며 출동을 사실상 거부한 다른 방첩사 요원들도 원 소속 부대로 돌아가거나 보직이 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소극적 저항이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만큼 벌이 아닌 상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건데요.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는데 안규배 국방장관은 유 대령의 경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 출동한 거라며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차 계엄을 준비로 간 건데 그래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선 제주 4.3 사건 때 구연대장으로서 공비진압작전을 지휘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8년에 사망한 박 대령이 1950년에 무공문장을 받은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6.25 때 무슨 유공자로 해가지고 훈 포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6.25라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그 훈장으로. 그러자 이 대통령은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군사법원 증언석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재판받는 군과 경찰 간부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선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65살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 12.3 계엄 1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곽종근, 여인형, 이준우, 문상호 등 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간부와 경찰 관계자들에게 재판정에선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면서 구치소에서 밤 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고 야당의 무도한 행태를 국민에게 북을 쳐 알리려는 조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만 계엄 검토와 준비를 지시했고 다른 사령관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직접적 계기는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당시 야당 주도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며 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2025년은 미국에서 잇따르는 항공사고로 불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항공과 여행 수요까지 위축되고 있어 우려됩니다.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